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코로나 확산 이후로 3월 이후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중에 서흥이라는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회사의 기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흥은 1973년 1월에 설립이 되어서 하드 캡슐과 소프트 캡슐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90년 3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자회사들은 젤텍을 비롯한 해외 자회사들 그리고 국내 위너웰 그리고 한국 코스모 화장품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서는 양주환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53.2%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제일 아래에 제가 여기는 관계 투자 회사로 현재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좀 많이 들어본 상장 회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현재 4.9%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내추럴 엔도텍을 2015년 11월에 전환사채를 110억에 인수를 하면서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한 PE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240억에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억의 또 전환사채를 내추럴 엔도텍이 발행하는 것을 인수를 하기로 해서 현재 6월 이후로는 유의적인 현재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자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아시겠지만 2015년 상반기 때 상당히 큰 좀 이슈를 일으킨 회사입니다. 가짜 백수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 전에 백수호 관련된 건강식품이 많이 팔리면서 한때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랐던 회사인데 그 이후로 여러가지 파동을 겪으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시 내추럴 엔도텍이 완전히 인수를 하면 상장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내추럴 엔도텍을 인수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데 현재 올 2분기까지 반기 보고서를 보면 내추럴 엔도텍의 자본 총계가 190억입니다. 이것을 110억, 240억, 40억 정도 들여서 총 한 390억 정도 들여서 지분을 30에서 35% 정도 취득합니다. 물론 경영권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좀 과하게 지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들이 자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이 과연 합당한가 합리적인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추럴 엔도텍과 연계되어서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는 향후에 또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과 매출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입니다. 올 2분기까지 보고서에서 캡처를 한 것인데요. 현재 하드 캡슐 그리고 의약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젤라틴 이런 것들 화장품 이렇게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작년 재작년 실적과 올 반기 실적을 보면 사실상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젤라틴 원료로 분류가 되는 젤라틴도 올 반기 실적만 해도 작년 온기 실적에 거의 근접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사진들을 약간 나타내 놨는데요. 이게 하드 캡슐 약품을 만들 때 약을 만들 때 하드 캡슐 뚜껑이 있는 것이 하드 캡슐이고 그리고 이렇게 젤리 모양의 것들이 소프트 캡슐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 잘 살펴보시면 주식에서 서흥이라는 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드 캡슐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 국내 시장에서 당사가 95% 이상의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다. 하드 캡슐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95%인데 타 회사들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다 합치면 해외 시장 점유율은 6%에서 7% 정도. 현재 해외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프트 캡슐의 시장 점유율도 소프트 캡슐 제형 제조에 있어서 국내 3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드 캡슐과 소프트 캡슐에서는 상당히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걸어왔던 여러가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파란 선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빨간 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 건강기능식품과 앞서 말씀드렸던 젤라틴 원재료 등이 많이 팔리면서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분기별로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같이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시면 YOY로 본 겁니다. 매출액이 선그래프인데 보시면 2018년 1분기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10% 2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약간의 변동폭은 있지만 오른쪽에 20%에서 40%, 현재 1, 2분기는 5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실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파란색 선그래프가 GPM인데 꾸준하게 20% 선으로 기록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22%, 2.7%까지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판관 비율, 연두색 선그래프인데요. 판관 비율도 약간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현재 7.9% 올 2분기 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 GPM이 올라가고 판관 비율이 거의 고정으로 하거나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OPM은 14.8%까지 상승을 해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가끔 매 4분기마다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환 차손 등을 계산하면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올 2분기까지는 현재 12.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부천 송내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형자산의 평가 자산 대비 손상차손이 한 190억 정도 있었던 기록이 있고요. 이후로는 계속된 현재 공장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ROE가 현재 13.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1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ROE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ROE를 매출액, 손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이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폭 분석이라고 하는데 ROE의 원인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ROE가 보셨겠지만 현재 한 9% 정도에서 현재 13.5%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매출액 순이익률 자체가 8.1%까지 6% 정도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총자산 회전율이 납작해서 잘 보이기는 힘드시겠지만 한 50%, 60% 언더에서 7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와 부채 비율이 조금 상승한 모습들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ROE가 8%대에서 13%대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 총계, 자산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이 한때 2010년에서 14년까지 상당히 주가가 10배 정도 오르면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다시 이때 왜 올라갔는지 사실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보겠지만 계속 고평가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가면서 현재 6,548억의 시가총액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 총계는 3,224억이고요. 그리고 부채 총계가 4,066억입니다. 보시면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차입금을 차입을 하고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자본 총계는 꾸준히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계속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2018년에 250억, 2019년에 269억, 그리고 올해는 한 3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속도에 약간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PBR이 한때 3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2014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서 PBR이 2.03 정도고요. 그리고 PR도 꾸준한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PR도 한 1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5.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자유현금 흐름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인 PFCR은 좀 의미가 없는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예, 그러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액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매출채권이 잘 회전이 되지 않는다든가 재고자산이 많이 쌓이고 있으면 약간 위험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서흥은 한때 125일까지 갔던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108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일수도 꾸준히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어서 현재 한 70일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두 개 합쳐서 한 반년 정도의 회전일수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약간 현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까지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관리가 좀 필요한 회사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분기별로 나타내 봤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이 파란색 막대입니다. 2014년 이후로 영업 현금 흐름을 꾸준히 플러스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최근 4분기 합산을 볼 텐데요. 그런 모습이 있고, 보시면 회사 히스토리를 보면 보라색 막대가 재무현금 흐름인데 가끔씩 크게 플러스가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차입금을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인데요. 2015년에 차입금 266억이 증가했고, 그리고 작년 2분기 때 500억 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2분기 때도 261억의 차입금을 또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도 한번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회사가 크게 한 번씩 돈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현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선그래프가 유무형자산 투자인데요. 유무형자산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거의 100억이 조금씩 넘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현재 건강기능식품 말고 소프트캡슐과 하드캡슐 업계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업계에 뒤처지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걸어온 길을 그냥 현금 흐름표를 보면 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살짝 나타나는데, 배당 성향이 최근 3년 동안 12%, 19%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 아주 낮은 편입니다. 0.5%, 0.6%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크게 또 유형자산 투자 외에는 또 금융자산으로 쌓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난, 합산해서 보기 쉽게 나타낸 모습인데요. 최근 4분기 합산입니다. 보면 영업 현금 흐름 파란색 막대인데요. 꾸준히 거의 400억, 500억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이 최근, 그러니까 1년 평균이죠. 1년 평균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최근 1년 동안 610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현금 흐름은 261억으로 최근 4분기 동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유무형자산 투자인데요. 유무형자산 투자가 평균적으로 400억에서 6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 평균 50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정도의 영업현금 흐름을 벌기 위해서 500억 정도의 유형자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버는 현금을 거의 유무형자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주에게 환원될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하늘색 선 그래프가 프리캐시플로 자유현금 흐름인데요. 자유현금 흐름이 계속 최근에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흥의 재무제표에 흘러온 그런 발자취들을 봤는데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젤라틴 원료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은 많이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 쪽을 보면 또 그렇게 썩 유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회사가 이것을 투자한 것들을 회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회사의 향방을 관찰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흥에 대한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